1971년 12월 25일. 서울의 하늘은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미세하게 흩날리는 눈발로 가득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종로와 충무로를 잇는 중심가에는 화려한 간판들과 함께 캐롤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웃었고 거리의 청년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충무로 골목 깊숙이 자리한 대연각 호텔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공기를 품고 있었다. 서울 시내에 보기 드물게 22층이나 되는 초고층 호텔. 대연각은 개업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숙박시설로 홍보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현대식 외관. 그러나 그 내부는 허술함으로 가득했다. 불과 개업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 호텔은 소방 설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직원들조차 화재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708호실에 묵고 있던 윤희는 혼자 서울에 올라온 여행객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야간 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친구와 둘이 예약한 방이었지만 친구는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남겨진 윤희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혼자만의 호텔 밤을 설레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감정으로 보내고 있었다. 방은 고요했다. 지나치게 고요해서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호텔은 전체적으로 으스스한 느낌을 풍겼다.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바닥의 카펫은 축축했다. 윤희는 유난히 시린 손끝을 부여잡고 커튼을 살짝 걷었다. 도심의 불빛이 눈부셨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다. 오전 10시 50분 호텔 2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호텔 전체로 번져갔다. 당시 주방에서는 기름이 끓고 있었고 누전으로 발생한 스파크는 단 몇 초 만에 커튼과 테이블보에 불을 붙였다. 초기 진화에 실패한 주방 직원은 불길 앞에서 당황했고 알람도 울리지 않았다. 호텔은 그 어떤 자동 소방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불은 가연성 재질로 덮인 계단과 복도를 따라 폭발적으로 번졌다. 나무 벽면, 비닐 벽지, 카펫과 커튼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투숙객들은 복도로 나와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다. 당시 16층에 묵고 있던 일본인 사업가 다카하 씨는 연기 냄새에 코를 찡그리며 문을 열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연기에 기절했고 방에 갇힌 채 문을 열 수도 없었다. 혼자 나와 복도를 따라 뛰던 그는 고개를 돌렸고 문틈으로 퍼져나온 불꽃이 마치 괴물처럼 그의 방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한편 호텔 종업원 박정우는 7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위층에서 내려오는 매캐한 냄새에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동료 몇 명은 고객을 대피시키기 위해 복도를 달렸지만 몇몇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비상구로 달려간 정우는 문이 굳게 잠긴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호텔 측은 비상구를 통한 무단 외출을 막기 위해 문을 잠가두었던 것이다. 그는 근처 청소도구를 들고 문을 부수려 했지만 연기는 이미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결국 정우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 틈에 가까스로 계단으로 향했다. 옥상에는 50여 명의 투숙객이 모여 있었다. 철문은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울부짖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도착했지만 강풍과 연기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 구조 사다리차는 7층까지만 도달 가능했고 그 이상의 층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한 부부는 손을 맞잡고 뛰어내렸고 그 모습은 지나가던 행인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된 화재는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민들은 연기 속에서 마치 지옥이 열린 것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신문에는 서울 한복판 공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이 실렸고 모든 방송이 일제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총 163명의 사망자, 수십 명의 부상자, 수많은 유족과 목격자들이 남겨졌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후 호텔은 철거되었지만 그 자리는 오랫동안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하얀 옷에 여자가 빙빙 돌고 있다. 밤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멈춘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몇 년 후 한 방송사에서 대연각 화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박정우는 이름을 감춘 채 제작진 앞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도 꿈에서 들려요. 그 문을 열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불길에 사라진 이름들, 손을 맞잡은 채 떨어진 부부, 창문에서 울부짖던 아이,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눈을 감은 사람들. 그 모두가 우리 곁 어딘가에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다. 누군가 말했듯 사람의 목숨 위에 세운 건물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대연각 호텔은 그렇게 서울의 성탄절 한복판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았던, 울었던, 기다렸던 이들의 마지막 외침은 아직도 건물 그림자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